안녕하세요. 여행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처음 올리는 영상인데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지 소개가 아니라 학령기에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들이 여행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요. 엄마 아빠를 돕는 초등 국내 여행 정보 구하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시나요? 블로그, 유튜브, 또 TV 방송, 각종 매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학령기 아이들이랑 여행을 할 때는 조금 더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곳 안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아이들이랑 여행을 진행하시는 엄마 아빠로서는 좀 시행착오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른들이 하는 여행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돈을 쓴 만큼 이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엄마 아빠들 마음에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 여행이 다른 여행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마 아빠들 마음에는 이 여행이 좀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시고요. 또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행을 통해서 아이랑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바빠서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좀 보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요. 사실 평소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여행에 힘이 들어갑니다. 준비할 때부터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여행 중에는 아이들이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거 아닌가?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이것들을 또 다 해내야 된다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행이 좀 여백이 없어지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이것들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아이들보다 먼저 이제 지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엄마 아빠가 먼저 지치시지 마시고 이 여행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백들을 좀 많이 남겨놓으셔서 그 여백 안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멋진 여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돌아봤을 때 그 여행이 나에게 힘이 되고 퀄리티 높은 여행이었다 생각이 될 때는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싼 무언가를 해봤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여행의 체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너무 많이 애쓰지 않으시면서 여행을 즐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팁 첫 번째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팁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행에 대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은 내가 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그때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천 여행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각종 축제들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해시태그를 달아둔 혼자 하는 여행, 테마 여행, 템플스테이, 맛 따라가기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각 지역별로도 이렇게 지방별로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여행도 드라이브 스루 굉장히 드라이브 하기 좋은 그런 도로들을 해안 도로들을 또 정리해 놓은 페이지도 있고요. 당일치기 역사 여행이라는 또 콘텐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 여행도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로 너무 제작이 잘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행 주간이 있죠. 여행 주간은 원래 5월 달에 있어요. 한 2주 정도 되고요. 이 기간에는 각종 지역의 박물관들이 할인이 되거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실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 관광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은 요번에는 이런 여행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팁은 여행지도 구하기입니다. 요즘은 어플 때문에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여행 지도를 보는 일들이 별로 없으시죠? 하지만 아이들이랑 여행할 때는 여행 지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행 지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현지에 가서 지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에서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행하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또 맛있는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인포메이션, 즉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한쪽에 보시면은 여행 지도가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치한 곳에 그 근방 인근에 시, 도, 군의 모든 지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아이들이랑 이 지도를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사진 보면은 지금 속초, 태백, 삼척, 당연히 강원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도지도가 있고요. 도지도에는 당연히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단위인 시나 군 단위의 지도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속초 맛지도처럼 특별한 주제로 제작되는 지도들도 만나게 돼요. 축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도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밑에 지도는 어딜까요? 네, 충청도입니다. 부여, 공주, 또 이런 해미읍성, 국제 역사 유적지구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가 여행 가는 지역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지도들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미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어플로는 보기가 너무 작아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들이 지도에는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들과 지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에 한번 지도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휴게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문화관광과 내지는 뭐 관광과, 지자체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관광지도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경주인데요. 미리 신청을 하면은 지도를 보내주는데, 이게 시간이 뭐 택배처럼 뭐 오늘 하면 바로 다음에 오고 다음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좀 장기간에 걸쳐 아이들이랑 체계적으로 짜실 때 이런 지도들을 요청해서 받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게 무료인 곳도 있고요. 우편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 우편비를 부담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우편비를 입금을 해야지 지도를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 팁 세 번째. 지역 관광 안내소에 전화하기입니다. 아마 전화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각 지역에는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관광 안내소에는 그 지역의 해설사 선생님들이 안내소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요? 우선은 여행 계획을 먼저 관광 해설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자녀가 있는지, 또 여행 기간은 그 지역에 우리가 한나절만 머무를 건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1박 2일인지 하루 종일 여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어디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무엇을 먼저 보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면 해설사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코스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게 아침에 봐야 되는 곳이 있고요. 해질녘에 또 가서 봐야 되는 곳들도 있고요. 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맞춤 코스를 제안을 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TV나 매체로부터 좋은 곳이라고 소개를 받고 가보고 싶다 했지만 이게 계절, 시간 이런 것들과 안 맞으면은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없지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봐야 할 곳들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관광 안내소는 주로 어디 있냐면요. 어떤 곳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제 차를 세우고 지도를 받아서 또 몇 가지의 질문과 또 이야기들을 듣고 계획했던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유명한 관광지 주변에는 또 이런 관광 안내소들이 있죠. 그 지역에서만 만든 지자체들이 요즘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재미있는 지도들, 재미있는 또 활동들, 새로 생긴 박물관들,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맛집을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개인의 사심으로 맛집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절대 안 알려주는 또 지역이 있고, 때로는 아주 친절하게 해설사 선생님들이 주로 가시는 맛집 어딥니까 하고 여쭤보면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맛집들에 가셔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팁 3개 알려드렸죠? 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것, 두 번째는 지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관광 안내소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여행엄마 이희경이었습니다.